네, 오늘은 개인과 외국인의 수급 공방 속에 코스피 2,600선을 회복했습니다. 이렇게 대형 수급이 현선물 시장으로 강하게 들어오는 걸 보니까 이젠 사야 할 땐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이 맛에 산다, 임종욱의 돌파 트리거에서 함께 종목 골라보시죠.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수요일장 어떤 이슈에 주목하면 좋을지 첫 번째 주제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패키징과 테스트를 하는 후공정 공장을 완전 무인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로봇은 우리 삶 곳곳에서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해내고 있는데요. 미래의 기대 산업 로봇 관련주 가운데 숨겨진 흑진주 찾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이제는 로봇 청소기가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도 우리가 실생활에서 마주할 날이 올 것 같긴 해요. 로봇 관련해서 어떤 이슈들이 전해지고 있나요? 로봇 테마주들이 지금 잠잠한데 시차를 두고 다시 급등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봇 시장은 구조적인 성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지능형 로봇의 등장으로 각 산업군의 유의미한 지각 변동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글로벌 대기업들이 앞다퉈서 로봇 업체들을 인수한다든지 공동 연구를 통해서 로봇 시장에 적극적으로 침투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미 제조 현장에서는 다양한 로봇이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 아마존, 페덱스, DHL 같은 기업들은 물류 현장에서 로봇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적극적으로 침투하고 있는 서비스 로봇 수요도 크게 매년 증가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고, 글로벌 로봇 기업들은 한층 진보된 휴머노이드 로봇을 선보이면서 로봇과 인간이 공존하는 미래를 현재 적극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지난 1월 달에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한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 계획을 발표했고요. 기본 계획에는 전 산업, 전 사회 영역에 2030년까지 100만 대의 로봇을 투입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로봇 테마주 현재 시점에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로봇 관련주들이 이제는 좀 하락을 멈추고 좀 잘 버티거나 중소형주들은 벌써 슈팅이 나오는 모습이 좀 보이더라고요. 네. 이렇게 많이 간 종목 말고 지금 좀 자리에서 좀 길을 모으는 네.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주식은 타이밍이죠. 현재 시점 매수 타이밍이 포착되기 직전인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그 종목의 이름은 AJ 네트워크스입니다. 이 종목은 저 PBR 종목이고요. PBR에 비해서 ROE가 상당히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주로도 분류될 수 있는 로봇 사업 영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B2B 렌탈 서비스 전문 기업이고, 최근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직접 투자 대비 초기 투자 비용을 아낄 수 있고 유지 보수 걱정이 없는 렌탈을 선호하는 그런 추세가 확인이 되고 있고, 아마도 이 기업은 올해 창립 이래 최대 영업이익 경신도 기대가 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올해 연결기준 매출액은 1조 1천억 원대 전후를 기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로봇은 비싸죠. 그리고 AS가 상당히 중요한 품목입니다. AJ 네트워크스는 로봇 렌탈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기존 렌탈 사업 노하우를 접목시켜서 로봇 렌탈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협동 로봇 시장점유율 1위 업체인 두산 로보틱스와 손을 잡고 협동 로봇 렌탈 사업과 AS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도 로봇 렌탈 서비스에 대한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동사가 작년 말 기준으로 이제 보유하고 있는 협동 로봇, 서비스 로봇, 물류 로봇 등은 1,200대 정도 되고요. 올해 추가적으로 로봇을 확보함으로써 약 2,000대 정도의 로봇을 보유하는 그런 기업으로 거듭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국내외 부동산 그리고 비주력 계열사 자회사 등의 매각 작업을 진행하면서 경영 효율성도 지금 제고시키고 있으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주로 분류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주환원 정책도 나름대로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상 배당 수익률은 5% 이상이고요. 현재가 기준으로. 그리고 작년 3분기 BPS 기준 PBR이 0.48배. 그리고 올해 예상 ROE는 최소 7% 이상이니까 PBR 0.7배 위로 치고 나가도 돌 던질 사람, 뭐라고 잔소리할 사람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를 잘 챙겨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알리익스프레스가 지금 엄청나게 인기가 있는데, 이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의 물류 파트너가 CJ 대한통운이고, CJ 대한통운의
팔레트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 동사이기 때문에 CJ 대한통운 물동량 확대에 따른 매출액 증가도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봇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성장 섹터임에도 이 저평가 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좀 가능성이 열려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그 가능성이 시장에서 빛을 발했을 때 1차 목표가 어디까지 볼까요? 예, 이 종목 1차 목표가 제가 기술적 트레이딩 관점에서 1차 목표가를 설정했어요. 5,200원입니다. 5,200원 돌파 못하면 섭섭하죠. 그러니까 단중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1차 목표가 5,200원을 준수하시면 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1차 목표가 무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하실 분들은 손절가 4,470원 준수하시면 되고요.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손절가 무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단중기 관점으로도 좋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때 기대 수익이 매우 높은 종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봇 관련주 내에서 저평가된 종목으로 AJ 네트워크스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살펴볼까요? XR 기기가 참 비싼데 그 안에 들어가는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비중이 크다고 합니다. 원가의 50%를 차지하는 만큼 꽤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텐데요.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관련주 가운데 종목 선별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저 XR 기기가 정말 왜 이렇게 비싼가 했더니 원가에서 마이크로 OLED 비중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렇다면 좀 수혜도 오히려 더 커질 것 같은데 디스플레이 업계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예, XR 디바이스 시장이 성장하면요, 이 마이크로 OLED 시장도 연동돼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는 픽셀이 촘촘하게 붙어 있는 디스플레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이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는 마이크로 LED 그리고 마이크로 OLED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격, 수율, 생산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경우 확장현실 디바이스 그 디바이스 업체들은 마이크로 LED보다는 마이크로 OLED를 적극적으로 이제 탑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마이크로 LED도 장점이 너무 많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요. 반면에 마이크로 OLED는 마이크로 LED보다는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마이크로 OLED 시장이 먼저 시장에 적극적으로 이제 침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애플의 비전 프로의 마이크로 OLED를 현재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은 일본의 이제 소니고요.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을 이제 구현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마이크로 OLED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도 현재 열심히 마이크로 OLED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2022년부터 마이크로 OLED 개발과 양산 체제 구축에 이제 나섰고, 삼성 디스플레이는 마이크로 OLED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이매진이라는 기업을 작년에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매진과 함께 마이크로 OLED 시장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LG 디스플레이보다 먼저 침투를 하게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SNU라는 기업은 마이크로 OLED 증착기 사업을 지금 현재 영위하고 있고, SNU의 모회사인 SFA는 마이크로 OLED 공정에 필요한 지능형 이송 시스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또 KPS는요, 마이크로 OLED 파인 메탈 마스크 인장 장비를 업계 최초로 개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 OLED 시장 성장의 수혜주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저점 매수 기회를 포착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 디스플레이도 마이크로 OLED에 총력을 가하고 있다는 말씀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디스플레이 관련주 가운데 그래도 저평가 좀 매력이 있는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테마주 중에서 절대적으로 그리고 압도적으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은 단언컨대 APS예요. 이 기업은 지주회사입니다. 요즘에 지주회사들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APS가 지금 구석에서 조용히 웅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잘 챙겨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동사는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여러 자회사들을 이제 거느리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OLED 파인 메탈 마스크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 OLED 관련주로 분류될 수 있고요. 그리고 초방막 강화율이나 투명 LED 신사업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동사가 지분 25% 보유하고 있는 상장기업 AP 시스템은 디스플레이, 반도체, 2차전지 장비 사업 모두 싹 다 영위하고 있고요. 동사가 18% 지분 보유하고 있는 상장기업 넥스티는 반도체 전공정용 광학검사 장비 국산화에 성공한 그런 기업이고요. 동사가 1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장기업 DNT는 OLED 및 마이크로 LED 검사 장비 사업 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작년 3분기 기준 PBR 0.67배고요. 부채 비율 66%에 유보율 2,044%짜리 기업입니다. 자사주 비중은 10%를 상회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1년도 정도 수준의 지배주 순이익을 올해 기록하게 된다면 ROE가 12%를 이제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니까
ROE, 저 PBR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 밸류와 프로그램 관련주로도 잘하면 분류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지주사들이 일제히 급등했는데 상대적으로 좀 조용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시세를 분출하게 된다면 첫 번째 눈높이 어디까지 잡아볼까요? 지금 시장에서 인기가 없어서 주가가 못 가고 있지만 언젠가 이 종목의 진가를 알아보는 매수세가 저는 유입될 거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차 기술적 트레이딩 측면에서 1차 목표가는 8,150원입니다. 이거는 뭐 그냥 기술적 분석상 1차 목표가고요. 8,150원 돌파하고 안착에 성공하면은 당연히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손절가는 7,020원인데요. 이 손절가는 그냥 매매하실 분들만 준수하시면 되고,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손절가 그냥 적당히 그냥 기억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